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구광역시교육청 2025 대입 아카데미에서 수시 합격 사례를 공유하게 될 이주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대구의 영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이번 2025 대입에서 학종으로 울산의 유니스트, 그리고 서울의 중앙대학교 외 다수 학교를 학종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고등 3년간 얻었던 지식이나 정보들을 좀 공유해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입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와 학종, 탐구활동, 면접 최저 자소서에 대해서 세 가지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다음 마지막에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제 입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제 교과 성적인데요. 과목별로 보시면 일단 국어와 영어, 사회가 좀 높고 과학, 수학이 성적이 비교적 낮은 전형적인 문과 학생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기별로 보시면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반적으로는 좀 우상향하는 곡선이긴 하지만 2학년 1학기 때 이제 수원, 수투라는 두 가지 수학 과목을 동시에 들으면서 조금 성적이 내려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과목으로 봤을 때는 성적이 1.91 정도로 1점대 후반 정도로 유지했고요. 주 과목으로 봤을 때 이제 국수 영사가 조금 더 성적이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제 수시 대입 결과입니다. 제가 총 6장의 수시카드에 이제 군회 지원으로 유니스트를 지원해서 총 7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스트는 추가 합격을 하였었고 한양대는 이제 최저 비충족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등급이 제가 이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점수를 받게 되면서 안타깝게 이제 최저 미충족을 하게 되었었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비, 중앙대학교의 CAU 탐구 전형,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에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탐구형 전형에 이제 면접을 봐서 최초 합격을 하게 되었고 CAU 융합 전형에서는 예비 그리고 이제 한국외대와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학, 과학이 낮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니스트라는 수학을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에 학종을 합격한 것과 또한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으로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것으로 볼 때 제 생기부나 자소서 같은 것들이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학종과 교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수시 6장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6장에서 밑에 이 두 장을 교과로 지원을 하고 그 위의 전형을 이제 학종으로 조금 상위권 대학을 넣어보는 그런 형식의 지원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생기부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변수는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로 자신 성적에 맞는 걸 안정적으로 받쳐 놓았을 때가 굉장히 조금 학종을 편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과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 학종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내신 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 화면에 이제 그 진학사라는 사이트에서 그 모의 지원을 할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다른 대학을 지원했을 때 자기 성적 위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똑같은 내신 점수라도 환산 점수에 따라서 대학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수시 입시 지원 처리되면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서 자기 나이스에서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의 환산 점수 반영비에 따라서 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해서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신 숫자가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디가가 아직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인서울 주요 15개 대학 정도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2025에서 사용된 대입 정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볼 것은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그때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는 하겠지만 이 정도 유불리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면 자기 성적을 가장 우수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위에 보시면 이제 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가로 반영하는 것들인데 경희대 외대가 저희 학년 때는 이제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가만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두 통합해서 국수영사과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수한 성적 반영비를 사용해서 자기 성적이 만약에 90점이 넘는데 4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1등급으로 쳐주는 그런 반영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 학교 수준이 조금 좋아서 표준 편차가 작아서 학생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뭔가 등급은 낮은데 평균은 높다. 이러면 이제 외대를 지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또한 동국대,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저가 없는 대신 생기부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인데도 학종처럼 지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참고하셔서 그 5지망까지 6지망의 교과를 쓰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저도 고등학교 동안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결국에는 다 성적이다. 물론 이제 점점 이 학생들이 생기부 서술 정도가 좋아지면서 성적을 많이 보는 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성적이 비중이 크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의 K대 입학 자료를 보시면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배열한 다음에 생기부로 조정하는 것이 생기부가 학생들이 그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지금의 학종 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에서 이 정성평가로 반영되는 성적을 우수하게 관리한 다음에 생기부 서술에 들어가는 탐구 활동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표준편차와 원점수입니다. 이 학종에서는 성적을 가지고도 이 학교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 0에서 25 정도로 볼 때 보통 10 전후로 움직이는 게 이제 자사와 특목고 학생들이 표준편차가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 후반에서 좀 많으면 25까지 가서 15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 좀 수준이 높은 일반고일 가능성이 높고 25 밖으로 나가면 조금 학생들 간의 편차가 큰 수준이 좀 낮은 일반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과목 평균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을 전후로 수준이 낮고 높다 정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입시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을 이 정도 숫자로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표를 보시면 저희 학교 성적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원점수와 과목 평균을 보시면 이 관로하는 것이 표준편차입니다. 그래서 표준편차가 학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냐 혹은 떨어지느냐를 설명하는 것이고 평균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 시험 문제 출제 수준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적표를 보고 자기 학교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수 과목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공계열의 경우에 특히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밑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이제 2022년에 서울주 6개 대학에서 만든 이수 권장 과목 리스트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그 학과에 맞춰 듣는 것이 학종에 있어서는 진로에 관련해서 자기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입시에서 작용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 문과 같은 경우에도 또 미적분이나 경제 수업 같은 것을 들으면 또 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있어서 이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 맞는 과목 선택이 어떨지 잘 참고하셔서 좋은 과목을 선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목들이 자기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만들어진 전문 과목을 듣고 싶다 하면 학기 중에 아마 이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에서는 특히 교실 온다시라는 사이트와 그 대구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사이트 두 개를 이용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또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또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셔서
한 학기에 두 과목 정도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목의 다양성을 많이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 그 학종에서의 성적 정성을 평가에 대한 요소가 채워졌다면 이제는 탐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우수한 탐구 활동을 생기부에 서술할 것인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식 탐구와 진로 USP 그리고 깊이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먼저 이 사이클식 탐구가 뭐냐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탐구 서술에 있어서 동기에서 1차 탐구, 그 다음에 그 탐구 내용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2차 탐구로 넘어가는 서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드러나는 탐구 활동이 생기게 많을수록 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발전한 형태로 나가면 이제 이 사이클과 사이클 간의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A에서 사이클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과목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이런 활동이 굉장히 좋은데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저희 예시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고3 심화 영어 독해라는 과목의 탐구 활동 일부입니다. 가장 먼저 이 교과서에서 그 캐나다의 한 작가에 대한 소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가에 대해 저는 좀 그 호기심이 생겨서 소설, 그 캐나다 모더니즘 소설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캐나다 문학의 특징을 알아본 다음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당시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이 문학에 있어서 모더니즘 사조와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가 유행했었는데 이 캐나다 문학이 좀 특징적으로 다른 영미권 국가들보다 조금 더 늦은 문학 발달성을 보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기심을 느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직접 그 캐나다의 맥길드와 UBC라는 대학에 모더니즘 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통해서 이 캐나다 이 문학사 자체가 조금 늦은 이유를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그 영국의 식민 지배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조금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또 호기심을 얻어서 이제 당시 모더니즘 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접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황무시라는 유명한 영미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탐구 활동을 진행해서 이 영미시와 한국의 모더니즘 시를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더니즘 사상이지만 이 동양 서구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알아봤던 탐구의 꼬리를 무는 그런 사이클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제 세트에 기재되는지를 보여드리자면 오른쪽 이제 기재 모양인데요. 먼저 메타포에 대해 동기를 가지고 1차 탐구에서 이제 단편 소설을 연구하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2차 탐구에서 캐나다에 대해 알아보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이클을 많이 돌리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건 2학년 때 세팅인데요. 이 메타포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동기에서 1차 탐구, 호기심 가지고 2차 탐구까지 넘어갔는데 이 메타포 관한 내용을 3학년 때 방금 말씀드린 동기로 올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릴 사이클이 그 심화 단계, 과목 간의 연계가 되는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년간 또는 다른 과목 간에서 그 과목의 탐구 내용을 다른 과목의 동기로 가져가는 이런 형식이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세특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흡사 그 지구와 달이 약간 공존하는 그런 느낌처럼 한 과 세특과 다른 과 세특이 이렇게 사이클을 독자적으로 돌아가면서 또 같이 연계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진로 USP입니다. 이 USP라는 것은 경영한 용어인데 경쟁사와 차별화된 고유의 강점을 어필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뭐냐면 어떠한 공학자가 되고 싶은지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무엇을 하고 싶은 공학자라는 것을 어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뭐 드론과 관련된 도시 운송수단을 개발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장애인을 돕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다라든지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생기부 전반에 어필하는 것이 이 진로 USP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를 입체적으로 보는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는 진로 USP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특히 오렌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활용해서 생기부 전반에 걸쳐서 조금 데이터 분석을 많이 넣었었는데요. 하나의 예시를 또 보여드리자면, 제 경제 시간에 이제 하이에크의 말을 배웠습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없다. 저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는지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경제자유지수와 언론자유지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그 산점도로 여러 국가들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선형회계 분석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양의 직선관계를 가졌지만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이상점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두 개의 국가가 홍콩과 싱가포르였는데요. 여기에 또 호기심을 가져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왜 이상점일까? 특히 이제 이 개도국의 개발 독재를 옹호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문가의 독재라는 윌리엄 이스털리의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저희 생각이 잘못되었고 이 개발 독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 불확실성과 또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를 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돌아가는 형태죠. 이렇게 뭔가 자기의 구체적인 진로 목표가 잘 드러나는 탐구 활동을 구성하시면 더욱 우수한 평가를 학종에서 받으실 수 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깊이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레벨 3개 정도의 단계로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단순 네이버나 챗 GPT 검색, 또한 탐구 활동을 다진맘 단계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더 심화해서 이제 캠페인이나 뭐 논문 도서 검색, 정리 요약 이런 것도 더 좋지만 좀 더 우수한 활동을 위해서는 직접 뭔가 개최해보고 실험해보고 전공 도서도 한번 읽어보고 정책을 공안해서 제안도 해보고 이런 좀 더 장기적이고 식도적인 탐구가 생기부에 많이 들어갈수록 조금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질문을 학생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입학성관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서 무슨 세특 주제 추천 이렇게 해서 한 탐구 활동을 하는 학생을 뽑을 이유가 뭐가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정성 들여서 그 활동에 대한 깊이감, 전공에 대한 깊이감이 드러나는 그런 학생을 뽑고 싶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될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활동 언제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답을 드리자면 공부 외 여가 시간을 학종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방학 때 좀 공부하기 싫을 때나 시험 끝나고 좀 그렇게 요럴 때 학종을 조금씩 준비해 가면서 자기 전공에 관련된 재미있는 탐구 활동을 구성해 나가신다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생기부도 알차게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수한 성적과 생기부를 잘 가꾸었다 하더라도 조금 합격을 위한 가능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제 세 가지 추천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대학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종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있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려대의 학업우수 전형, 또 홍익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 한양대의 학종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학종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 내신 성적이나 생기부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좀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면접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제 실제 면접 내용인데요. 제 생기부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 교수님이 당시에 굉장히 꼬치꼬치 물으셨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에 낸 전형 자체가 전공 심화도로 굉장히 많이 보는 전형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도 있지만 땡땡 개념에서 제가 한 말을 반박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라고 물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해서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를 다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시면서 굉장히 좀 티키타카가 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활용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자기 생기부에 대한 좀 세밀한 이해와 특히 전공 단어 중심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면접 때 좀 잘 풀어나가신다면 충분한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군외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특히 교육부에서
주요하는 이제 그 서울 외 많은 대학들이 수시 여상이 포함되지만 여기 구매 지원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관학교, 경찰대도 그렇지만 과기부 소속의 네, 유니스트나 지스트, 디지스트 그리고 또 카이스트도 있죠.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원 지원할 때는 이 정도의 요소들을 좀 신경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과기원이다 보니까 좀 수학과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자소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기고는 연구자를 주로 선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자신의 목표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유니스트에 합격할 당시 썼던 자기소개서인데요. 먼저 이제 ESG Pioneer라는 하나의 제 진로 주제를 가지고 융합적 연결력이라는 제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세 가지 활동을 길게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단순히 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러한 활동에서 어떤 어려운 점을 극복했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서술하면 굉장히 좀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이나 좀 이공계열적인 소양을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릴 진로 USP가 포함이 돼서 단순한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ESG 경영 전문가라고 좀 친환경적인 경영 중심으로 좀 관심들을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부과정 졸업 후 진로 계획에 있어도 이 유니스트의 경영전문대학원이나 또한 동아리 같은 내용까지도 좀 세밀하게 알아본 다음에 제가 이런 학교에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어요라는 그런 전공 관심도 또한 이제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어필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 부족한 수학 성적을 보완하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좋은 자소서 또 좋은 성적으로 과기원에도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입시를 거쳐가는 모든 분들에게 그 노력에 걸맞는 행운과 행복이 잇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